안녕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사업지원실 김효진입니다. 앞선 행사에서는 사실 전문 사회자분들께서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실제로 사업 담당자가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조금 어설프고 서투를 수는 있겠지만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첫날입니다. 산림박람회는 희망산촌의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미래 K포레스트, 지속가능한 우리 산림의 경영과 지역 임업의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산촌의 고민과 상생의 희망을 주제로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공동주관으로 산촌 진흥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어 온라인 시청자 간 실시간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되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2명의 발표자가 현장의 다양한 경험, 이해를 토대로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표자 2분입니다. 주식회사 농산어촌의 김소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피노스키오 숲 영농조합법인 이성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지정토론자 소개입니다. 사단법인 생태산촌 이정민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이인세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관령 치유해수 김진숙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 조경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 관광연구소 김소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 이어가겠습니다. 화학을 전공하고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산으로 간 스타트업 주식회사 농산어촌 네트워크의 김소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제가 원래 오늘 발제 제목은 산촌의 고민을 말하다였는데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고민을 나름 잘 해결하고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산촌의 즐거움을 말하다로 한번 바꿔보고 제가 어떻게 즐거움을 해소했는지, 그다음에 저의 즐거움과 남들의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농산어촌 네트워크 김소민입니다. 이거. 네. 네, 저는 일상을 체험으로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저의 법인과 그다음에 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3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로부터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약 3,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밀과 메밀, 연을 이렇게 짓고 있고요. 두 번째 저의 이제 일은 임업인입니다. 아직 임업 후계자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지정하는 임업인이 된 건 아니지만 사유림을 작게라도 임대받아서 단기 임산물을 재배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임도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나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산림 관광의 공간으로 할 수 있을지를 실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의 잡은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관광 벤처가 선정이 되어서 사유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 관광 프로그램들을 유치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산학 연관 협력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관광 둘의 PD 역할을 하고 있는 대행 전문 용역사로도 저희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 새로 다른 일을 하면서 저희 즐거운 산촌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희 살던 고향은 좀 서울이었고요. 도보로 15분이면 맛집과 서울숲이 함께 있는 성수동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1년에 몇백 명이 구조조정이 당하는 시대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내 삶을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이제 제 인생을 좀 설계를 했는데 역시 자연 감성 회복하고 인공적인 것보단 자연적
수동적인 것보단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보다는 스스로 행복해할 수 있는 자쾌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많이들 쓰시는 통계인데 한국은 전체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이지만 산림 축적 밀도라든지 목재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업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이 갈 길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마도 국가는 목재 자급률이 17%가 유지되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임업이 트렌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가서 이제 깃발을 꽂자라는 생각으로 산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산촌이라든지 임업에 대한 정책은 목재 수확과 생산 그리고 단기 임산물의 생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귀산촌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어떤 지원 사업 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기술 창업과 임업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소셜벤처 관련된 사업들과 임업을 연계해서 사유림 산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도 좀 가게 됐고요. 결국에는 저의 산촌 생활의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왼손에는 농임업을 오른손에는 마우스를 들고 있는 이런 양수 겸장의 활동이 좀 필요했었고 그것이 저의 이제 솔루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에 살아보니까요. 지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동네고요. 버스는 1시간에 2번 정도 다니고 있고 식당이나 문구점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 제가 살아보니까요. 시간의 농사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단기 임산물 재배와 육림의 기술을 아무리 배운다 한들 현재 선배님들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부족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젊은 사람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러면 사회적, 구조적 네트워킹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제가 3가지 항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차를 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돈이 많이 들지만 빠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직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이런 폼을 좀 잡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제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의 영역은 단기 임산물 생산이나 아니면 목재 육림이나 어떤 목재의 가공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농촌 중심으로 농촌 사업으로 이제 좀 사업이 유진되고 있었던 지역 관광의 시장에 산림 자원, 사유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사유림이 뭐냐, 산주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산림 자원을 다른 분야와 연결하는 것이 아직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저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기술 창업 분야에도 임업이나 산림, 사유림, 산주를 위한 서비스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사유림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IT의 관점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가장 어려웠던 항목은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워킹을 확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선배 기업가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경험을 학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주, 목상, 산판, 공공기관, 학교 이런 모든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었고 함께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찾아가서 산림 관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자유휴양림 대표님을 찾아뵙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EBS를 찾아가서 젊은 그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접근성, 그리고 경쟁력, 네트워킹 이 3가지를 이제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산림산업 지역기반 일자리, 산림 일자리 확대는 앞으로 밀려들어올 많은 넥스트 포레스터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업인,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고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넥스트 스텝을 설계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맛들이기를 통해서 처음에 한번 진입한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 일자리, 그다음에 나의 어떤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산림청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고 임업진흥원이나 복지진흥원만의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산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것들을 산주나 산촌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고 나서는 전문화하고 활착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이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산촌은 감성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놀랍게도 꼰대 코칭입니다. 산촌에 살고 계시는 상당한 분들이 고령화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말이 안 되는 모습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래 산촌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돼라고 유연하게 멘탈을 잡아주고 인문학적인 코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두렁 밭두렁 코칭도 필요합니다. 정제된 산림 치유라든지 어떤 정제된 숲 해설뿐만이 아니라 하추리 꽃이 피면 장마가 올 거야, 꾀꼬리가 울면 여름이 오는 거야 라는 이러한 어떤 논두렁 밭두렁 코칭이 필요합니다. 콩은 수확하는 게 아니라 꺾는 거야 라는 이런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활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나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열정페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임업인도 산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사회적 경제 창업가도 일단은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이나 지역 행정가들과의 온도차를 극복해서 자강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 세 가지가 또 오른쪽에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살 곳인데요. 산촌살이의 현실은 나영석 PD가 하는 산촌 삼시세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전성과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차를 산 거였거든요. 탈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할 곳에 대해서는 뭔가 잡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단기 임산물 생산보다는 단기 임산물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래도 가장 사실 산촌에서 살면서 저의 고민이었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안전지대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곳은 이제 생활 패턴을 급격히 바꾸는 곳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특히 여성인 경우에 정말 이것들이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주택에 관련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제안한 그 조례나 시행령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촌에 인접한 행복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의 융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 것, 교통 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필요한데 역시 이러한 부분들도 소카나 딜카 같이 이제 렌트 사업을 해야 되는 차 회사와 우리 기관이 좀 협약을 맺어서 산촌에도 렌트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차에는 이 차 안에는 산촌의 미래가 타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대국민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좀 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할 곳으로는 젊은 청년들이나 귀산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면은 돼요 라는 메시지보다는 자꾸 체험하고 다양한 분야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패하지 않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임업진흥원에서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산림을 전공하지만 다른 영역과 산림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혹은 산림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공과 산림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산촌형 리빙랩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재미있겠다를 떠나서 이걸로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탑다운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과 이 기회들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력과 신뢰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촌이라든지 이런 임업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지역 경계를 극복하는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목재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보편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건 춘천의 한 사례이긴 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멋있는 산촌 청년이 나올 수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멋있는 산촌형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 단계의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 해주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프로세스 관점에서 봐주실 때 정말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정책을 만들어서 민을 선정한다거나 민을 끌어가는 구조 말고 처음부터 정책을 만들 때 혹은 산촌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때 민에서 먼저 제안하고 리빙랩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안된 것들이 타 부처의 사업이라도 연결해서 바로바로 애자일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처의 자원을 산촌을 위해 끌어오고 타 분야의 인력을 산촌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협력의 근본은 사실 좀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뢰는 뭔가 막연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윤리적인 가치, 높은 가치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사회에는 적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는 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촌에서 제공되는 어떤 교육이나 모델들이 좋은 어떤 가치보다는 수익 창출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에 좀 집중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의 이제 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고 좀 많은 질의응답과 또 긴 토론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이 저의 산촌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이 솔루션이 전문가들에게 슈퍼스타 만들면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액션 홍길동 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홍길동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홍길동들이 역적으로 몰리지 않고 더 많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와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킹, 구조적 사회적 네트워킹과 생태계를 구조하는데 좀 더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쇠파리도 준마의 꼬리에 붙어가면 천리의 먼 길도 도달할 수 있다듯이 우리가 혼자서 천리마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천리마가 되어주고 필요하다면 다른 자원들을 끌고 가서 산촌이 천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하고 또 날카롭게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활동가만 찾을 게 아니라 활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김서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셀리명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계신 피노키오 숲 영농조합법인 이성주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노키오 숲 이성주 이사입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산촌 발전 방안 토론회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정말 한 열흘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론은 그냥 저희 얘기를 하자. 저희 피노키오 숲이라는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냥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저에게 자신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피노키오 숲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귀산한 지 20년이 됐고요. 20대 꽃청년이 어느덧 자녀 셋 다둥이 아빠가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네,
그리고 저는 그 현재 관광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예, 그 저희 밑에 이제 피노키오 숲이 있고 투어림이 있고 피노키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피노키오 숲은 산림복지 전문업이고요. 투어림은 이제 산림 관광 전문 회사로 관광하시는 분들과 저희 그 산림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주식회사에는 저희가 그 20년 전부터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 피노키오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저희 피노키오 숲 사업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노키오 숲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도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서 그 참사리 건강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에 산림복지 전문업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가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을 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숲해설업부터 해서 현재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일자리 분야에 유공을 해서 저희가 그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 피노키오 숲의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2017년도 산림복지 전문업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미 어느새 시간이 엊그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조직 안에서는 처음에는 숲해설가들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팀만 있었는데 현재는 조직이 지금 저희 정규직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전체 직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홍보 마케팅 팀이라든지 재무회계팀, 시설 운영팀이 있습니다. 피노키오 숲도 저희 외부 협력 체계가 있는데요. 저희 피노키오 숲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피노키오 숲은 산림복지 전문업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어림이라는 회사는 산림관광이나 레포츠 뭐 이런 회사들 이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분야의 공공, 민간 뭐 여러 가지 뭐 임업 후계자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저희 피노키오 숲이 2019년도까지의 활동입니다. 큰 사업이 4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공공기관 전문 위탁 사업이고, 하나가 산림 분야 교육복지, 뭐 학교라든지 뭐 취약계층 기관에 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드리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하나가 이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산림이나 환경 분야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자연물 체험이라든지 산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총 4개의 사업이 주요한 메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4가지 사업을 초기에는 공공기관 전문 위탁 사업만 하다가 사업이 하나씩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이 됐던 이유는 운영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뭐 매출은 크지만 수익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북부지방산림청이라든지 임업진흥원에서 저에게 예비사회적 기업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좀 나아질 거다라는 컨설팅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았는데, 또 사회적 기업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더 필요하고요, 더 큰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악순환을 계속 특히 재정적으로 악순환을 많이 겪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산촌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을 다른 사업으로 좀 고민을 했다가 다시 결국에는 저희가 산촌 안에 있기 때문에 산촌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전문가를 먼저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작은 포스터가 있는데, 이때 임업진흥원에 제가 찾아가서 전문가를 내놔라.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를 살려줘야지. 그냥 이거 뭐 서류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빨리 어떻게 좀 해줘라
라고 해서 그때 임업진흥원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추천해 주셨던 분이 앞에서 발표하셨던 김소민 대표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뭐 그런 사업들에서 좀 신규 사업으로 저희도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산림복지라는 것에서 저희가 복지를 빼고 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에서 복지란 이름을 관광으로 바꿔보면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관광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볼 것들과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 복지 전문업인 저희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의 주변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 뭐 저희가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용소목 성당이라든지 성황림, 그다음에 고파나 박물관, 산악자전거 파크, 뭐 황둔마을, 뭐 캠핑장,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촌 자원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옆에는 보지 않고 저희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했던 그 산림관광 그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숲 여행이란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개 이제 몸신자에서 레포츠 프로그램,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 프로그램 두 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피노키오 숲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주변에 있는 그 특히 원주라는 지역은 국립자연휴양림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있고요. 그리고 시립자연휴양림인 치악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립자연휴양림인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휴양림 자원들도 활용을 하고 고파나박물관 자연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체험 마을들과 저희가 컨택을 했는데, 저희가 산림관광 최초에는 성남리 체험 마을에서 성황림을 그 관리를 하는데 저희 약속을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회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만 바라보고 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역에 소득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찐빵 마을에 가서 찐빵을 팔아드린다든지, 뭐 성황림에 가서 마을 체험을 한다든지. 근데 마을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매출이 생겨요. 이게 뭐 기존에는 뭐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뭐 문서도 못 쓰시는데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뭐 와가지고 맨날 말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바로바로 크진 않지만 바로바로 소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산물을, 원주가 다래라는 특산물이 있었는데 다래를 팔다 보니까 최초의 뭐 배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사계절 가능한 임산물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주시 산림조합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원주에 나는 그 임산물들을 추가로 계속해서 사계절 내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역 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업 후계자 협회와 그 산촌 지역의 그런 그 산촌 그 임산물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상품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1일차 뭐 1박 2일에서 10만 원으로 맞춰서 20명 이상일 때 가능하게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저 줄기 상품이 있었는데 올해는 파생 상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본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뭐 당일형 체험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뭐 원주의 치악산 둘레길이라고 있는데 둘레길을 이용한 숲길 체험도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 저희가 원주 푸드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친환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여기 신청을 해서 그 여기 쿠킹 클래스, 저희 피노키오 숲 센터 안에 쿠킹 클래스나 임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사업도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저희가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동부지역팀 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과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뭐 어떤 일들을 했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했던 일 말고 기존에 저희 산림복지협이 했던 그 일들을 말고 올해 어떤 일을 했나 고민을 해봤더니 저희 그 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 산림관광 활성화 또 한국관광공사 레저 관광 활성화 업무 사업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여행 플랫폼인 프리비라는 곳과 MZ 세대를 겨냥한 숲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발표해 주신 저희 김소민 대표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개발을 하였는데 특히 저희 그 여기 오징어 캠핑과 진칭 캠핑이 그 2달치가 다 예약이 다 끝날 정도로 정말 큰 인기를 얻었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여기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 위반으로 네. 그 경고를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그 일부 게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언론에 좀 그런 게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저희가 그 코레일 관광개발과 저희를 연계를 해주셔서 기찻길 옆 숲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그 기찻길 숲 여행 프로그램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차 여행 전문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여행 전문 여행사들과도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지금 뭐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제가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과연 3년 뭐 내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혹은 뭐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저희가 살아남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 스와트 분석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뭐 산림 서비스 활성화가 대세라는 건 누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민간에 있는 그런 산림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고 저희 조직원들 안에서도 그런 큰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코로나19로 그 여행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 캠핑이라든지 뭐 숲 카페라든지 이런 게 요즘에 정말 그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근거리에 그 우수한 산림 자원을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인력 위탁 사업의 불안 또 뭐 여러 지역 산림 조직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취약계층 연세 많으신 분들 고용을 많이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탄력성에 좀 떨어진다든지 뭐 비수기를 저희가 겨울철 되면 뭐 먹고 손가락을 빨면서 살아야 된다든지 또 경쟁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단적으로 뭐 자연휴양림과 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숲체험도 있지만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도 산림치유라든지 자연치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리조트를 또 오픈을 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또 포지셔닝을 저희가 좀 잡아서 어떤 틈새 시장에 저희가 버티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또 저희가 원래 산촌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희 운영 조직만 숲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운영 조직만 앞으로 그 도심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인력 위탁 사업으로 또 그 자금의 유동성도 불안함도 있고요. 또 사실 지역기관과 전문가 연계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희 일만 하고 오다 보니까 근래에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 좀 찾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제가 복지 전문업으로 운영하면서 건의를 드릴 게 있는데 하나가 산촌 공동체가 있는데 산촌 공동체라 하면 임업 후계자 협회도 있고 뭐 산림 경영인 협회도 있고 뭐 산촌 마을도 있고 여러 개 조직이 있는데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산촌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은 약간 도시와 숲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지역마다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해당 그 임특산물 지역마다의 임특산물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에서 찾아가는 숲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임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보통 과업 지시에도 저희 인력 위탁 사업하면 이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그 크게 이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이게 왜냐하면 그 돈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산림 조직들이 있는데 뭐 어디는 복지진흥원 소속이고 어디는 또 임업진흥원 소속이고 이렇게 좀 약간 뭐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산촌에 좀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 컨설팅 사업들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저희가 산촌 조직들을 좀 모았을 때 거기에서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력 위탁 사업에 편중돼 있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이.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의 모델이나 방향성을 저희도 끊임없이 찾고 있고 주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 복지진흥원에서 뭐 코레일 관광개발의 기찻길염 숲여행 같은 이런 새로운 자꾸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산림형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올해 산림형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 산림형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 어떤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산림형이라는 이름이 붙였을 뿐이지 큰 혜택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산림청에 저희가 뭐 어떤 사업을 들어갈 때도 뭐 가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래도 사회 경제 조직에 이 산촌이 가장 적합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분야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얼마 전에 산림복지 전문업 대표님들과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어떤 지원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광고 사업, 뭐 예를 들면 또 뭐 강사 뭐 지원 사업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모아서 자기가 뭘 할지를 계획서를 받아서 맞으면 지원을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 대표님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산촌에 내려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최근 4년, 5년인 것 같습니다. 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일이 많아졌고 또 열심히 활동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제가 하다가 막히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나 뭐 아니면 아시는 분 숨겨져 있는 뭐 고수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해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뭐 단순히 제가 도움만 받았던 게 아니고 함께 그 안에서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도 나고 매출도 서로 증가도 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같이 모여서 가뜩이나 좁은 산림, 사람도 없는 산림에 최대한 이분들을 좀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의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과 숲의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조직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산촌에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에 있어서 산림복지 전문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저희 뭐 만능입니다. 뭐 교육도 하고 지금 다 행정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산림복지 전문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 조직을 산림복지 전문업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도심과 산촌의 어떤 가교 역할도 하고 실행 조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복지 전문업 운영 사례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성주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토론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자 두 분을 포함한 임업 현장 활동과 농산촌 컨설팅, 자원조사,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산촌 진흥을 위해 임업 활동과 중간 지원 조직, 정부기관 간의 역할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내고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모색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선 발제 내용을 토대로 산촌 진흥을 위한 상생 방안 모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사단법인 생태산촌의 이정민 사무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사단법인 생태산촌의 이정민입니다. 먼저 우리 김소민 대표님, 이성주 이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토론자 오늘 네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각자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센터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강릉에 있고요. 저희 산림복지진흥원이야 또 전국에 치유의 숲과 숲체원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치유의 숲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와 연계해서 산촌 마을과도 함께 뭔가 할 수 있도록 또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산림 관광도 숲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또 저희 치유의 숲과도 다양한 접점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장 이세입니다. 간단하게 인사하는데 앞에 분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데요. 이 정도로 인사하고 이따 말씀 나눌 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경민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책이라는 사단법인과 다른 도시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경민입니다. 뭔가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나은 도시와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소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관광연구소의 김소은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이제 산림관광을 산림청에서 시작할 때 관련된 기획과 컨텐츠 발굴을 위한 이 연구 용역으로 산림관광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양성민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올해 실제 이제 산림복지진흥업 대상자분들께서 교육하시는데 교육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분 토론자분들 소개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소민 대표님이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정말 귀산촌에서 대기업을 퇴사하고 귀산촌에서 여성으로서 현장에서 겪었던 도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런 성장 과정이 잘 담겨 있는 발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의 이런 경험들이 공유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산촌 한 분 한 분 다 개인들이 또 산촌을 형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말 흥미있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노키오 영농조합법인의 이성주 이사님은 20년이라는 긴 귀산촌 기간의 관록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고민의 깊이도 굉장히 깊으셨고 상품 하나하나가 설명하실 때도 고민의 흔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하고 계신 업이 도시와 산촌의 경계 지역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촌은 현장이고 산림이 현장이지만 사실 복지업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도시에서 오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참 잘 표현을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느끼셨겠지만 우리 협력과 협업 그리고 시너지라는 부분이 두 발표에서 다 필요하다라는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소민 대표님께서는 이제 민간 협력까지 이제 크게 확대를 해주셨고, 우리 이성주 이사님께서는 이런 기업 간 또는 전문가 간 협력과 협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두 분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동종 간의 협업과 협력도 있고 또 이종 간의 협업과 협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촌이 가야 할 길이 딱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오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토론자분들의 또 의견 들으면서 우리 산림청 그리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부처 간 협업도 있을 거고 지자체는 부서 간 협업도 있을 거고 많은 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순서 없이 먼저 혹시 토론자분께서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그러면요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그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이 두 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 우리 그 산림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산촌 현장에서 또는 또 산림복지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김소민 대표께서 말미에 모두가 다 슈퍼스타가 될 수 없고 슈퍼스타를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지금 슈퍼스타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예, 굉장히 진한 공감이 왔고요. 그렇지만 그 슈퍼스타가 얼마나 그러니까 외로울까? 또는 지금 현재 산촌과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게 진하게 많이 묻어나와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주 대표의 그 발표는요, 20대 청년이 다둥이 아빠가 되셨다고 했는데요. 20대 청년 시절 저하고 같이 또 활동했던 그 기억도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본인 소개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셨지만 산림복지 전문가 80여 명이 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산림 분야의 일자리 분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하며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래서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다 너무나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임업진흥원이 있고 산림복지진흥원이 있고 또 더 크게는 국가가 있고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림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거창한 지원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작은 실천적인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서 뭔가 바로바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림 치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저는 잠깐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그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이제 동반 성장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산림복지 전문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관령 치유숲 같은 경우는 식당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요.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도시락을 만드시고 거기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지역에 임산물이 사용되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근데 특히 올해 코로나 시대에 이 도시락이 굉장히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한 뭐 300~4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올해 1,000만 원 넘는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산림 현장에서 산촌 마을과 지역과 주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또 마을 기업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 생강나무로 꽃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소득화하는 것도 아주 작은 거지만 차근차근 또 같이 해 나가면 좋은 방법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적인 방법들을 너무 거창하게 고민하지 말고 바로 현실에서 작게나마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하겠고요.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숙 센터장님, 아주 가볍게 던지신 것 같은데 실천적인 작은 것부터 하자라는 말씀, 방법론이 거창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시작하기에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협력의 시작이고 협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작은 단초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우리 말씀해 주실 분? 인세 소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산촌의 고민과 상생 희망. 되게 그 제목을 짧지만 명확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렇게 발제자나 토론자나 모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그 관계인들이신데요. 그 이제 최근에 이 보도를 보면 산촌민들의 소득 수준이 도시 근로자 수준에 굉장히 못 미치고 타종인 어업이나 농업인보다도 더 낮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고, 우리 산촌 하면 항상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그 소멸화되고 인구가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돼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또 산촌의 약간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멀다, 심심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불편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멸화가 되고 고령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부터 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책꽂이에 있는 어느 책을 뽑았는데 그 책이 정확하게 28년 전에 쓴 산촌에 관련 책자였습니다. 단행본이었는데 그 책자의 머릿말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어떤 노 교수님께서 본인께서 35년간 우리의 산촌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과 이 책을 쓴다라고 쓰셨어요. 그게 28년 전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그대로 녹아나 있고 그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고민을 지금도 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도 고민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역시 고민하는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과연 이런 곳에서 산촌에서 희망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마침 제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4년 전부터 이제 새로 만든 산림 일자리 발전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우리 구루 메이저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구루 경영체를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찾아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개 지금 이렇게 구루 경영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경영체들의 생성과 고민과 소멸, 그다음에 그곳에서의 융복합, 거기에서의 또 희망,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다 행복하지는 않고요. 그곳에서 이제 좌절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앞서 말씀해주신 김소민 대표하고 이성주 대표님의 발제도 보았고, 오전부터 두 번의 섹션이 있었는데 섹션의 모든 발표자들이
그 한계와 부정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 긍정적인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겨내고 다 극복하시는, 모르겠어요. 오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성공 박람회처럼 뭐 그런 분들만 모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공통점들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도 좀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산초는 그냥 이대로 소멸화되는 것을 그냥 놓아야지 되는가, 정책적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 면적이 정확하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63%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산림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요. 예전에는 이게 뭐 발전의 한계라고 봤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 갖고 있고, 국토 면적의 43.5%가 산촌민들이 산에서 같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우리 산촌민들이 지탱하고 계신 거죠. 인구의 비율로 보면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2.8%의 인구가 우리의 43.5%인 우리 산림을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적 입장으로 과연 이 산촌을 어떻게 하면은 진흥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주거지 사업이라든지 단순한 소득증대 사업 이런 것들로 집중했고 산촌민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산촌민들한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일,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들어가도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사람은 남지 않은, 이제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정부가 많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그런 하드웨어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점차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휴먼웨어적으로 해서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죠. 기관 시설이라든지 생활 환경을 불편함 없이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사람이 성장해서 함께 가는 사회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성주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정책이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하형식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자를 받아서 그거만 지원하는 방식에 또 한계를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지원 방식도 버터런 방식으로 상향식 방법으로 필요한 거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들, 아마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약간 그 형태를 그렇게 취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단연컨 이렇게 새로운 시도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유연한 지원 체계들은 앞으로 더 점점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말 한계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산촌 중심의 산촌 지역에서도 산촌을 진흥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형태들이 어떻게든지 발전해서 우리 숲을 지키는 우리 산촌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인세 소장님, 네, 짧지 않은 말씀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산촌 현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산림이 63%고 전체 국토의 43.5%가 산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는 인구가 2.8%라고 하셨는데 인구수로 약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 466개 읍면이니까 우리 산촌이라고 하는 읍면 단위는 인구가 3,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소 지역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발전을 우리 산림이나 산촌이 과거에는 발전의 걸림돌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을 가지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과 공감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산촌의 고민과 상생에 관한 우리 이야기들을 해가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좀 암담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소멸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규민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마 이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산림 전문가나 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도시 이쪽을 고민하고 있고 좀 사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산이 주목받는 시기는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6.25 전쟁 그걸 극복하면서 아마 식목일에 나무 심고 하던 그 옛날 시절을 제외하고는 아마 지금처럼 산이 되게 중요하다. 산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산을 이렇게 하자. 산에 레깅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산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는 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고 우리가 온갖 영역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친구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을 주관하고 있는 산림청이 있고요. 산에서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이양고 관리를 담당하죠. 국토교통부는 산의 친구일까요? 국토를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 국토연구원의 수많은 박사들은 산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을까요? 우리가 산림이라고 하는 것, 산림청이라고 하는 것, 임업진흥원, 복지진흥원 이렇게 해서 산에서 연구하고 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우물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담장에 갇힌 거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깥의 경계가 무서워서 계속 담을 쌓다 보니까 나 혼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때로는 공격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개입이기도 한 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실제로 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 지적과 이 개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 행정에서도 또는 그 기업에서도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 활동가들에서도 그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 체계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어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저 오늘 본 뉴스 중에 가장 그 감명 깊게 본 건 이거였습니다. 산림청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신문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숲길 일본의 3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알겠지만 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3분의 1도 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숲길이 왜 이렇게 적어? 우리나라 숲이 이렇게 많고 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까지 전문가들은 임도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임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임도가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또 현장에서는 또는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소용이 되고 조성하고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임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효용성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용어들 이런 숲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임업진흥원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산림 경영이라고요, 산촌이라고 그러고요, 숲이라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앞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구를 만들려면 어떤 주제로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그 잘 되는 경험을 좀 더 쌓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오징어 게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만든 넷플릭스와 기존에 있는 방송 제작 시스템이 다른 것은 성공할 드라마에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10개, 100개의 그게 들어오면 그 중에서 웬만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투자하면 한 5개는 잘 안 될 거고, 한 3개는 뭐 기본 정도를 할 거고, 하나 정도는 우리의 손실을 보존해 줄 만큼 크게 될 거다. 이게 하는 게 일종의 벤처 투자 같은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또는 융업진흥원에서도 또 산촌에서도 그런 실패를 계속 실패를 해도 괜찮은 구조, 그 구조 속에서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잘 될 때만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잘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들을 조금 더 실패해도 되는 쪽, 지금 청년마을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목포에 있는 그 괜찮아 마을도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언어가 나오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것들 다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가 뭐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하고 산촌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어촌에 10년 동안 왜 어업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어업인들이 여기서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한 10년간의 추적 조사를 해서 어업인들의 삶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어업 현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걸 근거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의 어업이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산촌 생활 또는 산림 경영 이런 걸 얘기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놓여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과가 어떻게 쌓이고 있고 되는지를 어떻게 데이터로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깥에서 와서 좀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친구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언어도 생길 거니까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조경민 대표님, 쓴소리라고 하셨는데 뭐 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것 같네요. 친구를 만들고 언어 체계를 만드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언어와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데이터의 이야기는 저도 뜨끔했습니다. 산촌 정책이 우리는 산림 정책은 예전 우리 녹화하면서부터 산림 정책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촌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9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서 우리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될 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이 되면서 산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원 사업이 생겼던 거고, 우리나라 임촉법 임업인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0년이 돼서야 이제 제정이 됩니다.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년 정도의 산촌 정책 길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산촌 정책은 아직도 뭐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더 뭐
농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산림청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또 앞에 했던 우리 정책들을 뒤돌아보면은 시행착오도 줄이고 더 알차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우리 김소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관광의 기획과 콘텐츠를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그런 기획과 콘텐츠를 잘 발굴할 수 있는 단위의 이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마을 사업들, 그다음에 지역 활동가 양성하는 사업들이 당장 팔 수 있는 아이디어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한 교육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분 발제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촌뉴델 사업이나 그리고 환경부의 이제 생태관광 지역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이런 사업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도시의 지역관리위원회라는 걸 조직하면서 마을에서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관광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가장 그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게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슈퍼스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에 뼈를 묻고자 아예 지역에서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김소민 대표님처럼 다 대기업이고 필요 없어. 나는 마을에서 미래를 찾을 거야. 하고 산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피노키오 숲에 갔을 때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사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 서브해줄 인력이 없다는 걸 많이 한계점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마을의 사업을 지원을 할 때 기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인력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청은 아예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 어떨까? 살 것 주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책정해서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든 만들어 봐라. 이게 오히려 조금 시도적으로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 사업 모델을 만들어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지리해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그 리빙넷과 같은 활동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하나의 모습을 BM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거나 마을 기업이 되는데요. 3년, 최대 6년 이상 가는 성공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유사한 어떤 지역의 활성화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타 부처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 실행 주체에서 우리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들에만 속아서 이 정책 사업들이 계속 복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산림청에서는 아예 다른 모델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서 지역에서 어느 활동가가 산림복지 전문업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지금 시기엔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산촌이 또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관계 인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문가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인력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주지가 산촌은 아니지만 내 집처럼 들락거릴 수 있는 관계 인구 네트워크를 좀 확장한다거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그분과 함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이 더불어 그 지역에 마케팅하는 마케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추자도의 마을 사업을 이제 봐주시는 지역 내 이제 유명한 마을 활동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일주일에 한 번 추자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월급을 주면 지금 이 사업 계획 단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장님이랑 그 지역관리위원회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획서를 써주면 거기서 끝나는 걸 전문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말 아쉬운 지역들이 있고 아쉬운 이장님과 아쉬운 그 구성원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이 뭐 보통 전문가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나 직장이 있어서 바쁘긴 하겠지만 조금 제대로 대우해줘서 그 사업이 정말 끝장 볼 수 있게 이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산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그런 좋은 역량을 가진 분이 실제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일이 아니라 산림복지진흥원 복지업 전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인구의 외부자적 시각에서 지역을 잘 못하는 것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걸 이 진흥원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이 실행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파격 지원을 해줘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소민 대표님 아까 사례에서도 아쉬웠던 게 다른 부처의 예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레 PD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별 사업의 그런 활동과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참여해야 되는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 특정 사업만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산림청이 가진 이 중요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김소은 대표님 말씀이 이제 핵심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적 역량이나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인구 소멸이나 이런 부분 앞에서도 나왔지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지금 관계 인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추자도 사례 설명드렸듯이요. 제가 이제 피노키오 숲의 어떤 사업 모델을 기획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주지는 제주도지만 피노키오 숲을 가려면 좀 원주까지는 이사를 와야겠네요. 그렇게 와서 피노키오 숲의 뭐 업무 진행이라든지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인력을 고용했을 때 도와주는 트레이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피노키오 숲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듯이 원주나 피노키오 숲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에 주민인 것처럼 활동해줄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지원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결국 이제 네트워크나 우리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서 피노키오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장은 산촌에 있고 고객은 도시에 있고 그 경계에서 또 우리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과 또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 기업 간의 그런 약간의 괴리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행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질문 올리시면 제가 볼 수 있나요? 네, 이거 프롬프터에 뜨는데 지금 예. 아직은 질문 들어온 게 없는데 아, 혹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사업지원실에서 이제 산촌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임업진흥원에서는 이제 산촌에 대한 고민을 인구 감소, 산촌 고령화 이렇게 이어지는 산촌 소멸 이렇게 키워드로 좀 잡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산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정부 기관에서 정책 사업을 하면서 하는 고민인데 혹시 현장에서 산촌이 가장 큰 고민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해 드리면 좋을까요? 도시에서 산으로 내려간 김소미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그 토론해주신 조경민 선생님하고 김소은 박사님 답변에 되게 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짧게 설명드리자면 한두 명의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것보다 그 지원에 있는 자원들이 결합되고 소통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든다고 할까요? 숨통을 만들고 길을 만드는 것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농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계 인구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조경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는 데이터나 그동안의 많은 사례로 봤을 때 잘 된 곳들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숨통을 트이고 연결을 해주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 그게 지금 당장 산촌이 좀 파격적인 방법을 도입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 사이에 우리 유튜브 보시고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인세 소장님께 산촌의 정의에 대해서 산에 있는 마을이 산촌인가요?라고 주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촌으로 하면 그냥 마음속의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법적인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기준을 서로 다르게 가지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게 뭐냐면 산림이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예전에는 시군구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을 따져가지고 읍면동이 그 산림 면적이 7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경지 면적이나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 평균 읍면보다 평균 이하일 경우에 산촌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그 10.6명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경지 면적이 그 19.7% 이하가 되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좀 도와서 함께할 수 있는 명명을 산촌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적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행정용어로 사용되는 거고 우리한테 산촌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아마 산촌이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경사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과 임업이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농업은 평지에서 대단히 경작을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사지에 있는 마을, 그래서 농업을 하면서 좀 불편하게 하는 곳을 뭐 산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그래서 주가 농업을 하고 있지만 그 농업이 일반적으로 그 넓은 평지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좀 다른 작물들로 이용하시거나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산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을 줄이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자마자 또 다른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 우리 김지숙 센터장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마을에서 유료 프로그램을 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면 마을 자립이 어려워진다. 뭔가 협력 방안이 있을까 궁금하다라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너무나 찔리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저희 공공 영역에서도 유료화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민간 산림복지업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을 국가로부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와 연관되어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촌 활성화 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사회적인 그런 이슈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까도 우리 두 분의 토론 발제 자료에도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청년의 취창업 문제, 주거나 소득 문제나 국민의 삶의 질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질문 주셨듯이 마을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또 국가가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산림 프로그램 복지 사업을 저희와 같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의 영역과 마을이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기관이 주도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작은 것부터 찾아서 실천하자고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방법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촌 마을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우리 많은 임업인들께서도 지금 갑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는 박탈감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그 치유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마을과 함께 진행해서요. 저도 오늘 여기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마을이 현장이 된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이 된다. 저희와 같은 관과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네. 그다음에 그 마을에 소득이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고민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무료화 프로그램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탈피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과 지역과 주민과 산촌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많이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 산림복지업 부분에서도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관이 다 해버려서 민간 복지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이렇게도 많이 하시고, 공간도 없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작은 시도를, 그 실천적인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강릉 지역의 그 민간 그 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지업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협업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저희 치유의 숲을 이제 공공의 영역이지만 함께 공간을 쉐어링하는 방법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들 조화들도 하시고, 이렇게 협력하면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됐고, 또 특히 이제 인력을 함께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 산림복지업이 저희 치유숲에서 또 한 번씩 근무를 이렇게 하게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작은 실천적인 방안들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립치유숲 같은 경우 민간과 함께 운영하는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일단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함께 할 거야. 마을도 함께 하고, 또 복지업도 함께 할 거야. 함께 해야지만 돼라는 당위성을 오늘 이런 자리가 또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함께 해를 누가 먼저 하든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질문 다 대답해 드리면은 저희 토론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토론 이어가고 이어서 시간 봐서 이제 들어오는 질문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네 분 토론해 주셨고 우리 김소민 대표님께는 짧게 또 답변도 해주셨는데 우리 피노키오의 이성주 이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저는 직접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김지숙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을과의 그런 미묘한 관계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뭐 어떤 큰 것들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당장 내 앞에서 뭐 1, 2만 원 매출을 올려드리거나 임산물을 뭐 1, 2만 원짜리 매출을 올려드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같이 저희도 지금 그 국립자연휴양림 동부지역팀하고 같이 그 산림관광 활성화해서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해서 산림복지 바우처 사업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이 관이 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면 의외로 할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서로 할 거리들을 찾아 나가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이잖아요.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복지업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복지업이 이 국민 서비스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복지업의 현장은 또 산촌이고 산림이고 거기에는 임업을 하는 현장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복지업과 임업과 산촌이 경계만 있는지 아니면 겹쳐지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쇄 소장님이 현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룹 경영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그 경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협업이나 협력이 가능한 여지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그 앞서서 제가 이제 토론 말씀 드렸을 때 이제 마지막 좀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누구의 하나의 아이디어나 뭐 하나의 뭐 자금력이나 하나의 정책으로 잘 되고 흥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요소가 뭐 전체가 성장하는데 그 전적인 요소를 차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만 가지고 뭐 한 우물만 팠더니 잘 되더라. 사실 이거는 쉬운 것 같지 않고요. 요즘은 사실 그 서로 함께 돕고 관심 갖고 함께 풀어가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이제 그 산림 일자리 발전소 구루 경영체를 소개를 좀 드리면 경영체 중에 뭐 산림 관광을 하거나 무슨 그 기념품을 만들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옆에 있는 이제 그 숲체원이나 그 휴양림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유림 같은 경우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산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유림을 활용하는 정책들을 그동안에 그 갖고 있던 것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들한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같이 성장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MOU를 맺어 가지고 관련 시설 중에 그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간들을 이렇게 우리 구루 경영체가 활동하면서 그곳을 다시 이제 부흥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융복합을 바로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서로들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조금 전에 우리 산림복지 산림복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휴양림 같은 경우라든지 복지 시설들을 국가에서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그 산업의 붐업을 위해서 국가가 시작을 했고 사실 지금은 이제 국가 정책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고 그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뭐 그런 노력들이 서로들 좀 이어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기 혹시 조경진 대표님 우리 그 친구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어쨌든 이렇게 뭐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냥 유명산이 아니라 정말로 냉장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모든 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담긴 것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산 뭐 산부터 아주 낮은 산 뭐 동네 뭐 이런 데까지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이제 텔레비도 나왔잖아요. 슬기로운 산촌 생활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우리나라 웅크타드에서 뭐 선진국이 뭐 진입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환경이 왔고 숲이 주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벌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산을 체험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쪽에게 이제 말을 건넬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육지 중심으로 국토의 이용 계획을 짭니다. 육지 중심 중에서도 평야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 중에서도 광역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토의 이용에 관한 것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올 초에 섬진흥원이라고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섬이 있지만 이 섬을 국토의 이용적 관점에서 본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옛날에 섬은 유배를 보냈던 곳입니다. 산이나 섬에 대한 관점 별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그 사대모비 한강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4대강을 어떻게 막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강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적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토를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런 개발하고 그 생산하고 이런 중심에 육지나 평야 중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우리가 갖고 있던 소중한 자원이죠. 산, 숲, 강, 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국토적 관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사자거든, 정책 당사자들에게 그러면 옳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는 오늘 좀 정책적인 얘기만 좀 드리면 지금 아까 균형발전위원회 또는 국토 또 복지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겪으면서 다 미래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 2년째 하느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이런 이제 검진하시는 분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90%쯤 나오는 것이 산에 가서 쉬시고 좋은 공기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은 그럼 이게 전국에 몇 명일까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입니다. 이분들을 받을 준비는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 복지, 교육, 에너지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산에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그들에 맞게 또는 그들보다 한 단계 앞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왔어요 라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체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쪽으로 다가갈 테니 같이 해봐 이렇게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 체계, 임업진흥 체계, 산림발전 체계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랑 친구가 되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곳, 보건복지부 체계, 교육 체계 이런 체계 안에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들은 모른다. 적어도 산에서 벌어진 일은.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제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아주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 받을 때 해야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산림청 또는 우리 임업진흥원이나 복지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가야 할 협업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중복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협업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는 과거 우리 산업혁명을 겪고 분업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협업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산촌으로 갑니다. 네, 퇴직을 하고 베이비부모들이 가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공장에서 산으로 가는 거죠. 숲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업의 공장에서, 대공장이나 공장에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산으로 가고 숲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협업을 떠나서 더 큰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우리 김소문 대표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저도 울주로 이사를 가서 지금 살아보니까요, 주변에 많아요.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게 지역인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는 산촌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시간이 10분이 아니군요. 한 7분, 8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나 이 이야기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우리 토론자분 계신가요? 우리 진행자 선생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이제 유튜브로 사실 질문이 조금 더 남아 볼까요? 들어왔는데 예. 그거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주 이사님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테마는 저희가 대상에 맞는 그 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맞춤식 상품으로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지금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산촌 먹거리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먹거리 상품으로 기획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뭐 그런 관광지를 문화라든지 뭐 목재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저희가 뭐 고파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목재 문화를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가 산과 뭐 지역에 관련된 거면은 맞춤형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김소민 대표님께는 다른 부처의 재원을 산촌으로 가지고 오면 좋다고 하셨는데 사례를 하나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보다 이미 지금 조경 선생님께서 답을 주셨거든요. 다른 부처의 재원을 가져온다는 건 단순히 보조금을 가져오는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민 수준에서는 뭐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작고 낮은 수준의 다른 부처의 재원인데요.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민간 컨소시엄 수준에서 혹은 관대관 수준에서의 부처 재원 활용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촌의 주거 문제가 부족하다. 산림청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안에서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올해 2월에 행복주택에 관련된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규정에 맞추면은 행복주택을 꼭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법의 변경과 산촌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타부처의 정책을 과연 이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신규 인력이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교육부와 이제 한국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부터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누구나 산학 기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면 임업진흥원 혹은 산림청,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뭔가 주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지자체 산림과나 지방청들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하고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이제부터 뭐 홍천이나 횡성같이 산촌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민 수준에서의 부처 재원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관 수준에서의 부처 재원 활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질문을 해주신 분은 이제 임업인 수준에서의 타부처 재원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의 사례와 또 이제 피노키오 사례를 가지고 진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동안에 받았던 사업들을 봤을 때
데이터상 산촌 중심의 관광을 워딩을 쓴 사업이 없다는 걸 이제 설계를 하게 돼서 산촌,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엮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해서 관광공사 사업을 통해서 산촌 관광이나 산촌 개발 사업들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다양한 자원들을 설계하시고 좀 이게 유연하게 또 오픈 마인드로 관점을 좀 달리 보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뭐 제가 사례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큰 의미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상 더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토론이 이 산촌의 고민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이라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 발제하신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큰 의미로 정책적인 이야기도 해주셨고 작게는 우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림이 정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관심은 산림을 지켜보는 매서운 눈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을 바라보면서 산림의 기능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매서운 눈도 있고 또 굉장히 응원하는 눈도 있고 또 같이 가려는 움직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산림이 다양한 주체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와주셨는데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 산림을 같이 활용하도록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기관들이 해주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현장과 사람은 공존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사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또 재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협업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런 토론회가 또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을 해보자라는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누군가가 로드맵을 가지고 와서 펼쳐주면 각자의 역할을 갈 수 있는 길들을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는 구루 경영체라든지 우리 지금 와 계신 사회적 경제 조직들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는 우리 진행자 선생님께서 해주십시오. 예.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산촌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계속 이렇게 환기시켜준 여러분들 덕분에 상생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산촌의 고민과 상생의 희망 심포지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